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력이 얼마나 작용할지 이게 관심이잖아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부터 지금 친명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마 가능성을 좀 열어놨다고 하네요. 제가 이제 민주당 당원이 됐기 때문에 또 당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당연히 당 대표 정청래 대표님과 각 최고위원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 나는 정청래 당 대표께서 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부의장님. 네.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복당을 했어요. 그런데 하필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사표를 내고 인천 계양을 출마하러 간다라고 인천 계양을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누가 더 이 친명이냐 대통령 의중이 있느냐 이 얘기로 좀 흘러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요? 일단 이게 보궐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보궐선거는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뭔가 경쟁을 해가지고 공천자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교통정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사실 송영길 전 대표께서 계양을로 이사를 하면서 이제 집을 구하면서 네. 이 논쟁이 좀 확산이 된 건데 사실 저 이사를 한 것은 출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기보다는 저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방선거와 달리 총선은 주소지를 미리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출마할 때도 사실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아도 출마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나 여기에 출마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지도부가 충분히 전 정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송영길 전 대표, 그러니까 전 대표라고 하는 게 당 대표를 하셨잖아요. 당대표를 하셨고 그리고 인천 계양을 해서 5선 국회의원 하시면서 더 큰 정치를 하겠다고 그래도 서울시장 선거까지도 나오셨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복귀를 하신 다음에 더 큰 정치를 위해서는 본인의 예전 지역구였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당을 위한 결정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께서도 오늘 복당하면서 뭐 메시지를 당과 상의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네. 계양을 무조건 나간다, 고집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과 상의해서 충분히 내가 쓰임이 있는 곳에 가겠다는 전 메시지를 읽었기 때문에 충분히 교통정리가 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이 지역 조직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둘이 이 뭐 경선해가지고는 게임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래서 김남준 대변인이 공천받기 위해서는 전략 공천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많았어요. 근데 김남준 대변인이 혹시 뭐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나가면 연수구로 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나 딴 데 안 간다. 계양을 간다라고 아주 못을 박아버렸단 말입니다. 다음이요. 김기현 대변인. 당내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벌써부터 이재명 대통령 특정 후보에게 뭐 힘을 실어주려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사례가 있어요. 최근에 부산시장 후보로 유력한 전재수 의원 개심을 공유해가지고 뭐 좀 이런 얘기 있고 한준호 의원에게는 대통령 1호 감사패를 줬고 경기지사 나가려고 하죠. 그리고 정원우 구청장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장 지금 후보 조사에서 상당히 지금 수익권에 있는데 SNS를 통해서 아주 칭찬해줬단 말입니다. 이번에 지금 김남준 대변인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신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당내 경선을 통해서는 1등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개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참 묘한 게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광역단체장 관련해서 저는 서울과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저는 선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광역단체장 사실상 내가 공천한 거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선거에서 졌을 때 정청래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가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제가 볼 때 전당대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의 상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른바 조국 혁신당과의 어떤 합당 문제 그리고 또 유시민 작가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방선거용이 아니라 그 이후 2년 뒤에 있을
총선의 공천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 시절에 비명 행사를 했던, 칼을 휘둘렀던 쪽과 칼을 맞았던 쪽에 어떤 치열한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점으로서 보는, 개별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련의 선으로서 쭉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조급함이 지금은 당내 경선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지만 역으로 본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탔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본선 확장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차 교수님.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지원하는 건 명백한 권력 남용이다.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쭉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특히 세 분 중에서 전재수 의원에 대한 부분, 전재수 의원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상당한 정치 개입 내지는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할 소지는 저는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원호 구청장이나 한준호 의원과 케이스와는 달리 지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장관 재직을 하다가 통일교 금품 수수권과 관련해서 본인이 사퇴를 하고 물러났고 네. 지금 그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렇게 공개적인 일종의 치하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다른 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사실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장관 시절에 했던 지금 북극 항로 개척이라든지 거대 해운회사의 부산 본사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지난 대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나름대로 공유한 것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수사를 딴 데도 아니고 경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